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통쾌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웠어요. 준호. 2019년 준호가 30에 결혼했어요. 신부 이름은 미소. 28. 첫 만남 때 미소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이름이 미소구나. 이름처럼 예쁘네. 미소는 정말 웃음이 예뻤어요. 신혼 첫 해는 꿈 같았어요. 미소가 주말마다 왔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주방에서 같이 요리하면서 얘기도 나눴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미소 정말 착하죠? 그럼 우리 며느리 최고야. 그런데 변화는 미소가 직장을 구하면서 시작됐어요. 2020년 봄 미소가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름쯤부터 미소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뭐가 힘들었는데? 팀장이 저한테 자꾸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하래요. 저는 위로했어요. 미소야, 그래도 참아야지. 미소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지금 제 편이세요? 팀장 편이세요? 어머니 세대분들은 참는 게 미덕이시겠지만 요즘은 아니거든요. 어머니 세대라는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에 대해. 어머니, 이런 드라마는 정서에 안 좋아요. 제 옷차림에 대해. 어머니, 그 색깔은 너무 튀어요. 제가 친구 만난다고 하면. 어머니, 커피값 아까우니까 집에서 만나세요. 그 뒤로 친구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미소가 임신한 건 2020년 가을이었어요. 입덧이 심했나 봐요. 미소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니, 제가 지금 토할 것 같다고요. 자꾸 말 걸지 마세요.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미소 좀 쉬게 해줘. 엄마가 자꾸 건드리니까 힘들어해. 12월 예쁜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하린이. 2021년 3월 미소가 출근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준호네 집에 가서 하린이를 돌봤어요. 미소가 육아책을 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육아는 이 책대로 해주셔야 해요. 특히 애가 울어도 절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첫날 하린이가 울었어요. 저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10분, 20분 하린이는 울고 또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고 싶었어요. 저녁에 미소가 CCTV를 확인했어요. 거실에 설치된 육아 카메라였어요. 어머니, 오늘 잘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하린이가 분유를 토했어요. 온도를 확인했더니 좀 뜨거웠어요. 저녁에 미소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분유 온도 실수하셨죠? 요즘 실수가 좀 잦으신 것 같은데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나는 문제가 있는 걸까? 4월 어느 날 제가 하린이를 안고 있다가 넘어졌어요. 다행히 하린이는 괜찮았는데 제 무릎이 까졌어요. 미소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실수가 너무 잦아요. 혹시 하린이 보시는 게 버거우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5월 어느 날 제가 하린이를 안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미소 친구들을 마주쳤어요. 미소야, 애기 진짜 예쁘다. 누가 봐주는 거야? 미소가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베이비시터 선생님이 봐주세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나는 베이비시터? 친구들이 가고 나서 저는 미소에게 물었어요. 미소야, 나는 베이비시터야?
미소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언니들한테 시어머니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나는 부끄러운 시어머니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소야, 나 먼저 갈게.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준호네 집에 갔어요. 할인이를 재우고 제 짐을 챙겼어요. 미소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왜 안 가셨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말했어요. 미소야, 나 이제 못 봐. 네, 나는 더 이상 베이비시터로 살고 싶지 않아. 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실수로. 미소야, 실수가 아니었어. 너는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미소야, 나는 할인이의 할머니야.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어머니, 저는 돌아섰어요. 어머니, 그럼 할인이는 누가 봐요? 미소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집에 와서 예전 친구 순이에게 전화했어요. 순이야, 영수가, 너 왜 울어?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영수가 잘했어. 이제 너 인생 살아. 일주일 후 순이가 왔어요. 영수가, 나 요즘 등산 다니는데 같이 갈래? 등산? 응. 우리 나이 또래 모임이 있어. 매주 토요일마다 산 올라가. 재밌어.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돼? 무슨 소리야. 가자.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순이와 함께 등산 모임에 갔어요. 북한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다들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숨이 찼어요. 10분도 안 돼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같이 온 분이 물었어요. 네, 제가 체력이 좀. 천천히 가요.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산은 안 도망가요.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1시간을 걸어서 정상에 도착했어요. 우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정말 예쁘네요. 정상에서 김밥을 먹었어요. 다 같이 돗자리에 앉아서요. 영숙 씨, 처음이신데 잘 오르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올게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갔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1달, 2달 지나니까 점점 익숙해졌어요. 다리에 힘도 생기고 숨도 덜 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산을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등산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 이번 달 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한라산도 올라가고. 좋아요. 저도 찬성이요. 순이가 제게 물었어요. 영수가, 너도 갈래? 제주도라서. 나 여행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 없는데. 그래서 더 가야지. 같이 가자. 응, 갈게. 2021년 9월 우리 모임 12명이 제주도로 떠났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본 게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어요. 영숙 씨, 창가 자리에 앉으실래요? 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와,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첫날은 올레길을 걸었어요. 바다를 보면서요. 영숙 씨,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둘째 날 한라산을 올랐어요. 오늘은 좀 힘들 거예요. 천천히 가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북한산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영숙 씨, 괜찮으세요? 네. 힘들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4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했어요. 백록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우와. 저는 소리쳤어요.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65살인데도 한라산을 올랐어. 모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숙 씨, 축하해요. 대단하세요.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백록담을 배경으로요.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요. 그날 밤 숙소에서 순이가 말했어요. 영숙아, 너 오늘 정말 멋있었어. 그래. 응. 정상에 올라갔을 때 내 표정 완전 빛났어. 순이야, 나 진짜 행복했어. 이렇게 행복한 거 처음이야. 영숙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 사진들을 SNS에 올렸어요. 저는 원래 SNS를 안 했는데 모임분들이 가르쳐 주셔서 시작했거든요. 한라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사진. 댓글이 달렸어요. 우와, 멋지세요. 저도 한라산 가고 싶어요. 그런데 며칠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SNS 봤어. 응? 엄마, 한라산 올라갔어? 응, 올라갔어. 엄마가 등산을 해? 왜? 내가 등산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런 거에 관심 있었어? 나도 몰랐어. 근데 해보니까 재밌더라. 엄마, 사진 속에서 되게 행복해 보여. 응, 나 행복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준호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미소도 준호도 나를 그냥 엄마, 시어머니로만 봤지 나를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안 봤어. 10월에 등산 모임에서 또 공지가 왔어요. 여러분, 내년 봄에 유럽 여행 어때요? 스위스 알프스 트레킹? 좋아요. 순이가 말했어요. 영수가 유럽 가자. 유럽? 그건 너무 비싸지 않아? 영수가 우리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안 가면 언제 가? 그래, 가자. 저는 여권을 만들었어요. 65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유럽 여행 비용으로요. 그 사이 준호네는 정말 힘들었나 봐요. 미소가 베이비시터를 구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3개월 만에 베이비시터가 그만뒀고 새로 구하려니 더 비쌌대요. 결국 미소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준호가 가끔 전화했어요. 엄마, 미소가 너무 힘들어해. 다시 와줄 수 없어? 준호야, 안 돼.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준호야,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는 요즘 뭐해? 등산 다니고 내년 봄에는 유럽 여행 가. 유럽 여행이요? 응. 스위스 알프스 트레킹. 엄마가 해외여행을? 응. 기대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11월에 저는 또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설악산 단풍 사진, 북한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등산 모임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글을 썼어요. 65년을 살면서 이제야 나를 찾았습니다. 산을 오르고 친구들과 웃고 여행을 계획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내년 봄에는 스위스 알프스에 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멋지세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65세의 알프스라니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SNS 봤어.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미소랑 같이 울었어. 우리가 엄마한테 정말 못됐구나 싶어서. 엄마, 우리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순이에게 물었어요. 순이야, 나 어떻게 하지? 영수가 내 마음대로 해.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용서는 해도 경계는 지켜야 해. 알겠어. 12월 말 저는 준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설날에 갈게. 근데 조건이 있어. 2022년 설날 전날 순이가 물었어요. 영수가 내일 혼자 가? 응. 같이 갈까? 순이야,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다음 날 저는 준호네 집에 갔어요. 순이랑 같이요. 저는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예전에 차분한 베이지색 옷이 아니라 빨간색 등산 재킷을 입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거실로 들어갔어요. 미소가 앉아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산발한 머리. 어머니, 미소가 일어나서 저한테 90도로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소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SNS 봤어요. 어머니가 한라산 정상에서 웃고 계신 사진. 설악산에서 친구분들이랑 행복해 하시는 사진. 어머니,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서 뺏은 게 행복이었구나. 어머니는 한라산도 올라가고 싶으셨을 텐데 저는 손주만 봐달라고 했죠. 어머니는 친구분들이랑 웃고 싶으셨을 텐데 저는 돈 낭비라고 했죠. 할인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인이를 안았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음식이 엉망이었어요. 미소야, 이거. 미소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못해서 어머니한테 배울 때 진심으로 배웠어야 했는데. 미소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할인이 혼자 키우면서 매일 울었어요. 베이비시터 비용이 너무 비싸서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키우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힘든 걸 매일 하셨는데 나는 어머니한테 뭘 한 거지? 준호도 말했어요. 엄마, 미소가 SNS 보고 매일 울었어요. 어머니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시는데 나는 어머니한테 행복을 빼앗았구나 하면서요. 미소가 또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스트레스를 다 어머니한테 풀었어요. 팀장한테 무시당하고 후배한테 깔보이고 그게 화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똑같이 했어요. 어머니를 베이비시터라고 한 것도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물었어요. 미소야, 준호야, 진심이니? 둘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용서할게. 엄마, 근데 조건이 있어. 첫째, 나를 존중해. 나도 사람이야.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이야. 둘째,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셋째, 할인이는 가끔씩 볼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담으로는 안 봐. 넷째, 내년 봄에 유럽 여행 가. 3주 동안. 그동안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미소가 말했어요. 어머니, 유럽 여행 정말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영수가 잘했어. 용서하되 경계는 지킨 거야.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한 달에 한 번 준호네 집에 가요. 할인이도 보고 밥도 먹고
그리고 집에 와요. 미소는 이제 저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요. 어머니, 이번 주 등산 어디 가세요? 어머니,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준호도 변했어요.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을 올라요.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다음 달이면 유럽이에요. 스위스 알프스 트레킹. 순이랑 같이 가요. 영수가 기대되지? 응, 너무 기대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당당하게 거리를 두세요. 손주 돌보는 것은 사랑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자식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멈추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용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계는 지켜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5세에도 한라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66세에도 알프스를 트레킹할 수 있어요. 저는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당신을 찾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영숙이었습니다.